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 요새 나오는 정치 문제 매일매일이 새로울 정도로 쏟아지고 있죠. 이 문제 여러분한테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엄경영의 촉인데요. 오늘도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엄 소장님이야 이 정치 애널리스트로 우리나라에서 단연 최고 중에 한 분이신데, 근데 말이에요. 뭐부터 여쭤볼까요? 아니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누가 어느 거부터 여쭤봐야 되나? 타영호 의원 얘기부터 해보죠. 최고위원 그만뒀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6시. 소장님 볼 때는 6시, 아침 6시요? 아니, 오늘 6시에 이제 그 2차 윤리위가 예정돼 오늘이 있죠. 10일인가요? 네, 30분, 30분 있으면 좀 이따 하네요. 시작되는데요.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게 그 당원권 정지 1년이 유력하다는 이제 관측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당원권 정지를 1년을 하게 되면 이제 내년 5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 당원권 정지 1년을 피하고 아마도 이제 그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내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낮추려고 하는 의도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4.3 폄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는데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하고 나눈 얘기, 그 공천 관련 그런 녹취죠. 본인들은 다 부인하고 있죠. 네, 부인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것이 이제 그 밖으로 유출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충돌하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충돌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 때문에 전격적으로 사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국내에 예를 들면 고향이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있으면은 이게 무소속도 사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지역구가 평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이제 강남인데요. 평양. 아이고, 이제 잠재적 지역구가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이 사실은 이제 배지를 달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탈북자 출신이라는 이런 이제 그리고 북한에도 고위직을 했기 때문에 영어도 완벽해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국민의힘의 어떤 흥행 요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의 어떤 희소성 가치 때문에 본인이 이게 이제 이 경계 수위를 조금 완화하면 총선에서 승부수를 띄워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태영호 의원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구가 없잖아요. 자기 지역 강남이지만 강남 2번 잘 안 주니까 그럼 딴 데 가야 되는데 그런 게 갈 데가 마땅치 않고, 그런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국민의힘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같은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런 생각으로 조금 선택의 범위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에 태영호 최고위원뿐만 아니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중징계를 때리지 않으면 이 당내 기강도 안 서고 리더십이 훼손된 걸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중징계를 때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처럼 중간에 사퇴하고 또 강남은 아니더라도 서초, 그러니까 다른 지역, 이를테면 수도권의 험지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일단 살려놓는다는 측면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윤리위가 이제 개최가 오늘 좀 있으면 되면은 태영호 최고위원보다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무래도 그걸 뭐라 그러죠? 징계 수위라고 그러죠? 네, 징계 수위. 형량은 아니죠, 이게. 법원이 아니니까 징계 수위가 훨씬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징계 수위는 이제 4단계인데요. 가장 강력한 게 제명,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탈당 권고, 세 번째가 당원권 정지인데, 당원권 정지는 이제 기간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정지했죠. 처음에 초기에. 그래서 이번에도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게 되면 김재원하고
태영호 최고위원 모두 다 1년 정도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퇴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6개월 정도로 조금 낮아질 것 같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직은 사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분 남았지만. 그렇죠. 아유, 30분 안 남았어요. 24분 남았습니다. 네, 24분이라도 역사는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윤리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되게 길어집니다. 과거 사례도 보면 새벽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협상이나 중재 이런 게 이제 개입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제 사퇴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윤리에서는 아마도 1년 중징계를 때릴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죠.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하고 뭐 법적 투쟁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무소속 출마나 만에하나 수도권 험지 출마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는 물론 용산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정치적 생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대구라는 이분이 원래 그 지역구가 대구 쪽이었었고 삼선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구 지역의 특성은 윤 대통령을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분위기인데 이게 아무리 거기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하고 이게 맞선다는 이미지하면 또 거기서 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대구 민심이.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의성입니다. 경북 의성이고요. 예. 청송, 군위, 의성, 상주 여기가 이제 원래 지역구인데요. 이쪽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내야 된다 이런 정서가 워낙에 강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맞서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게 되면 이게 정치적 생명이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아무튼 심각한 어떤 이제 훼손 뭐 이런 게 이제 예상되는 그게 거죠. 딜레마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적으로 사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보니까 우리 소장님은 굉장히 세상을 아름답고 낙천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아직도 22분 남았습니다. 만약 끝까지 버티면은 결국 1년 하고 징계 먹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총선을 건너뛰거나 아니면 출마해도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구 경북에서는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인기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아마도 속이 바짝바짝 타면서 내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왜 연판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왜 대구 경북 TK 지역에 있어서 이 당원과 비당원도 있죠. 네. 비당원들이 이렇게 징계하지 말라 이렇게 왜 그렇죠. 수만 명 해가지고 네, 냈잖아요. 네, 수만 명에서 그것도 제출했죠. 일종의 당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TK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든든한 이 우군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게 있는데요. 대구 달서에 이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소문도 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대구 경북 일원에는 이 강성 지지층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고 누구죠? 유승 달서병인데 예. 지금 뭐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이제 그쪽 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이 정광훈 목사의 어떤 그런 관계는 징계를 받고 만일 무소속으로 나간다 그래도 분명하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광훈 목사하고는 아주 좋은 관계였죠. 예.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구설의 논란이 됐던 달서병이 김용판 의원입니다. 맞습니다. 예. 경찰청장 출신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가 보수를 천하통일했다. 이것이 이제 논란의 시발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정광훈 목사 교회 가서 또 얘기한 것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하고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출마한다고 그래도 뭐 100% 낙선이다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당한 지지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더 길어지고 그렇겠죠. 사퇴 버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까 20분 네. 아니 19분 10초 남았습니다. 예. 아직 시간은 충분하네요. 자, 민주당 얘기 뭐 당연히 안 할 수 없죠. 민주당 얘기 우리 청취자 여러분 민주당 어떤 얘기가 궁금하세요? 당연히 코인 문제죠. 자,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소장님께서는. 네. 민주당의 핵심 가치 또는 정체성은 도덕성, 친서민, 청렴 이런 겁니다.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국정 능력이나 경제 이런 거죠. 그래서 늘 양당은 이제 그 민주당은 도덕성으로 이제 싸워왔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경제 능력 이런 걸로 싸워왔던 거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사실 그 작은 민주당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민주당 미래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용민, 정봉주, 김어준 등과 함께 이를테면 개딸의 심리적 지도부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만큼 민주당에서는 상징성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바로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정체성을 직격했다. 예.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만큼 이제 내상이 깊을 수 있죠. 그리고 상징성이 사실 큰 만큼 내상이 깊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에 2019년 전반에 코인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조국 사태와 함께 2030이 민주당을 이탈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2030이 코인을 많이 했는데 이게 폭락이 되니까 이게 정권이 좀 어떻게 통제를 하든지 해줬어야 이제 해가지고 등을 돌리게 되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것이 이제 2019년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경 들어서면서 이제 코인이 약간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 시기에 대략 이제 코인 투자를 한 것 같고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2030은 당시 코인 폭락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그때의 이 쓰라린 상처를 지금 기억을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면서 2030 남성의 그 여당 지지율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제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율을 이렇게 돌아서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이제 그 비교적 좋은 여건에서 이 코인 논란이 터졌기 때문에 2030 남성들이 다시 이탈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은 뭐 코인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코인은 안 하는데요. 내용은 대충 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첫날 해명에서 농협에 10억 이것을 이제 패싱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서 그 10억은 이제 뺀 거다. 딴 돈이다. 코인을 팔아서 원금을 회수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그 코인 저거에서 얻은 수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공식적으로 여러 이제 그 투자를 하기도 했고 뭐 한때는 60억 또 뭐 이것저것 합치면 90억까지 갔는데요. 이건 사실은 이제 그 코인 거래 화면에 잠깐 찍혔던 액수고요. 실제로는 이제 지금 그 코인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9억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팔아갖고 농협 통장에 넣어둔 9억 내지 10억. 이걸 번 거죠. 9억 내지 10억을.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코인 투자라든지 정치 테마주 투자 또 많이 하잖아요. 대선, 총선 이럴 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진폭이 워낙 크게 나오니까 이 돈을 버는, 그러니까 수익이 크게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일단 투자 원금을 회수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유믹스가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니까. 그 중에 그 투자했던 원금 10억을 빼갖고 뭐 정확히 10억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9억 전후 이걸 빼서 농협 계좌에 넣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첫날 해명하면서 이 팔아서 계좌로 넣은 게 없다, 인출한 게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꼬인 거죠. 근데 소장님 제가 좀 궁금한데, 자 김남국 의원이 맨 처음에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
그래가지고 그 재산 신고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9억 몇 천만 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이거 그 다음에 재산 신고하는 거 보면 그걸 팔았다. 네. 그러고 그 금액 정도가 예금액이 증가했어요.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그랬나 보다. 그런데 그러면 농협 10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를 그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예. 이제 유믹스 코인을 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60억 또 90억 예. 이렇게 나오는데 2021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중에 일부를 판 거죠. 다시 그러니까 유믹스를 팔아서 예. 이 본래 유믹스를 처음에 투자했던 그 10억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팔아서 유믹스 산 거고 이게 이제 큰 폭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 다시 찾아서 그렇죠. 원금 예금을 넣었다. 네, 투자 원금을 회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 원금을 회수해야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잡고인이니까 네, 그렇죠. 이게 망해도 망해도 이제 그 원금은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농협 통장 10억의 진실인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사람이 위법을 했다 안 했다 이거보다는 사실 그 10억이라는 돈을 어쨌든 자기가 이 코인 투기는 아니지만 하여간 코인 거래를 통해서 자기가 얻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10억이라는 돈도 사실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배신감 일단은. 그렇게 안 맞는데 라는 배신감 거기다가 나는 다 이런데 야 10억씩 땄대 이렇게 하는 박탈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정말로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억으로 10억을 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고스란히 지금 이익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코인이나 정치 테마주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주식도 마찬가지.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상황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와 대박 이것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친서민 또 가난 코스프레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여러 보도도 됐지만 이제 라면만 먹고 아이스크림도 편의점에서 못 사 먹고. 네, 그렇습니다. 38,000원짜리 신발 구멍 난 거 보여주기도 하고 양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본인이 후원금도 많이 모았습니다. 작년 후원금이 3억이 넘어서 1위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되게 그 친서민적이고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대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게 그 김남국 의원의 행태는 정말 그러니까 배신 정치의 한 아이콘 이렇게 불릴만 하고요. 이제 수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어처구니 없게 만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저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진상 조사를 본인들이 하겠다는 건데, 그죠? 네. 이거 결과물이 나오겠죠? 외부 전문가들도 낀다 그러니까. 네, 일단 오늘 민주당은 당내 현역 그 경제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하고 변호사 출신들로 이제 진상조사단 1사로 꾸렸고요. 여기에 외부 전문가들까지 수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그 재빨리 신속하게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은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건보다도 훨씬 더 이게 엄중하다. 폭발력이 크다. 네, 그러니까 폭발 휘발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제 그 조사단을 꾸리고 다만 김남국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어떤 핵심, 그러니까 그 최고 권력자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일벌백계를 위한 진상조사단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여주기식 민심 다독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이제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이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다 실토하면 되긴 되거든요. 간단한 문제,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그렇죠. 얼마였을 때 무슨 위믹스 그걸 얼마였을 때 내가 얼마어치 사가지고 이거 올라가지고 팔았다 끝 이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계좌로 그 잠시라도 돈이 유입이 되게 되면 재산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반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처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해충돌 논란도 빚고 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으로 이제 그 실체 파악에 나서면서 아마도 그 여론이 약하면
출당 얘기를 흘리고 또 이제 선제 탈당을 하고 또 다시 잠참해지면 복당하는 그런 이제 민영배 의원의 루트도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뭐 우리나라 정치를 오래 보다 보면 막 그분이 안 오셔도 예언이 막 돼요. 맞습니다. 루트가 다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